안녕하세요. 토지PM입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2020년 이 지역에 땅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예전에는 뭐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불렀는데, 이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개통 50년간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한 경부고속도로, 대체 노선으로 건설된 중부고속도로가 만성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강화되는 세종 지역과 경제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연계 교통망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도면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과거의 IC 계획 도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 도면이 확정된 도면인데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확정된 도면. 자, 보세요. 과거에 어떻게 IC가 뚫리는지 한번 볼게요. 남구리 IC 뭐 이렇게 시작해서요. 네, 잘 보시면 오포 IC 다음에 모연 IC가 없었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모연 IC가 생겼죠. 그리고 용인 JCT, 금호 JCT 다음에 원삼 IC가 없었습니다. 네, 원삼 IC가 생겼죠. 그리고 그 밑에 고3 휴게소 없었고, 고3 휴게소, 이 고3 휴게소는 휴게소와 스마트 IC 진출입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IC 역할도 하는데 스마트 IC가 없었고 현재 계획 도면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성 IC, 안성맞춤 IC가 동안성 IC, 안성맞춤 IC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3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고속도로 IC가 3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 IC가 3개가 더 생겼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서희 이천 IC에서 남이천 IC가 생겼을 때 서이천 IC에서 남이천 IC까지는 한 11km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이 IC를 만들 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대통령의 특혜가 아니냐, 자기 형제 중에 그 위치에 남이천 IC 그 위치에 인근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혜를 주었다. 뭐 평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몇만 평 뭐도 아니고 몇천 평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떠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서이천 IC에서 남이천 IC를 만들 때 이 난리를 쳤는데, 불과 11km 구간밖에 안 되는데도 난리를 쳤는데, 현재 지금 보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 짧은 구간에 이 오포 IC에서 고3 IC까지가 한 3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 떨어져 있지 않은 반경 안에 3개의 IC가 생기잖아요. 이 짧은 구간에 3개의 IC가 만들어지는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자, 이것은 권력의 힘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남길 수 없는데요. 자, 보시면 모연 IC, 새로 생긴 모연 IC 부근에 뭐가 있죠? 삼성 에버랜드가 있죠. 그리고 원삼 IC 인근에 또 뭐가 있죠?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원삼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또 고3 휴게소 스마트 IC 부근에 삼성이 매입한 땅이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인터체인지가 3개가 만들어지는 것은 대기업의 힘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모든 부동산은 길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데 길을 따라서 돈이 갑니다. 그건 자명한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자체는 버스 정류장 하나만 생겨도 땅값이 변화가 오는데, 지금 설명드렸던 이 IC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고속도로 1km를 만드는데 620억 원이 투자되는 곳은 최초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최초인데요. 우리가 송파 하남 간 그 구간도 280억 원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이 고속도로 공사 중 토지 보상할 때 그 돈의 70% 정도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가 고속도로 공사비로 드는데요. 네, 현재 1단계, 네, 안성까지 2022년에 1단계로 개통 예정인데요. 안성을 넘어서면 다 산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낮습니다. 그러는데도 620억 원을 투자한다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우토반입니다. 그러려면 속도에 따라서 어떤 것이 변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아스팔트부터 틀려집니다. 그리고 도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교각이라든지 또 무인 시스템으로 진행하고요. 다 자동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작동을 합니다. 원래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처음에는 160km 였는데 현재는 조금씩 줄어서 14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대단한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고삼저수지가 이쪽에 있는데 서울까지 간다면 현재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서울까지 3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되었을 때 서울 춘천은 국도를 타고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1시간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절반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이 단축되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안성에서 서울까지 30분이다 보니까 서울 생활권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 자체의 지역을 놓고 보면 여기 금호 JC랑 용인 JCT로 빠지는 양지 이 자체를 지역을 놓고 보면 현재는 양지가 서울을 가려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강남 빠져나오는데도 1시간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보면 버스를 타면 버스 전용 타선을 타고 가면 45분 정도 걸리고 승용차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양지 자체도 서울까지 22분대로 도착하니까 그야말로 양지도 그리고 안성까지 서울 생활권이 되니까 고속도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이 사업도 굉장히 대단한데요. 네, 지금 보는 게 제2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 가운데 이 회색 원선 있지요. 원선 외곽순환 주위에는 고양시라든지 일산, 중동, 평촌, 분당 등 전체가 신도시잖아요. 어느 지역은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다 신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 외곽순환도로 이 도로가 전 지역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부분적으로 개통이 된 지역도 있는데 이 도로가 개통이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면 이성계가 한양 도읍을 정할 때 100리 안에 평평대금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600년 전 예언이었는데 우리 현재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예측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 어떤 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미리 알고 예측을 해야 합니다. 큰 틀을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수익성과 황금성이 좋은 지역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사서 바로 팔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2 외곽순환도로 되었을 때 이 강남구청 기준이 돼서 40km 안에 그러니까 100리 안에 평평대금
딱 이 제2 외곽순환도로가 강남구청에서 40km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또 이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용인시 처인구, 그러니까 이 양지 같은 경우도 전철도 또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전철 같은 경우도 수서 강주에서 강주선에서 에버라인인데요. 이 양지를 지나서 원삼 SK 하이닉스 지나서 동탄 쪽으로 빠져서 순환 도로 전철로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전철은 추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만 용인시를 봐도요 괜찮은데요. 이 지역이 용인인데 현재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가 한 도시를 관통해요. 그리고 중부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다시 한번 보면요. 2022년까지 성남 구리 완공이고요. 1단계로 이 구리시에서 이제 안성까지 2022년 완공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년 후에 완공이 되고 난 후에 투자하면 굉장히 늦은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꼭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단계로 세종 안성, 네, 2024년 6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혼잡 구간 60% 감소되고요. 통행 속도가 중부선, 경부선 대략적으로 한 10km 증가하고요. 일자리 창출은 6만 6천 명, 생산 유발 11조 원, 무려 11조 원, 굉장하죠. 서울 세종 70분대로 단축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평일에 지금 보시면 중부선 보시면 평일 2시간 14분 걸리는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타면 70분, 경부선은 1시간 48분 걸리는데 70분, 굉장히 단축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유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많은 개발이 있었죠. 신도시가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들어와야 되긴 하지만 지금 보면 판교, 분당, 동탄 신도시, 네, 구성령, 용인 플랫폼 시티도 이 경부선 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포드송이 개발을 하죠. 이유는 기반 시설 때문입니다. 도시가스, 도로, 수도, 전기, 통신 등 여러 가지가 이 도로축에 따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포드송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과거 그리고 개발 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발 전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농지 이렇게 전답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온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경부고속도로 개발 전, 후 이렇게 상업시설이라든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개발 전후, 네, 판교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지금 개발 전, 후, 네, 산업단지, 아파트 굉장히 빼곡히 들어왔어요. 이렇게 신도시가 도로 축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2022년 안성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엄청난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아까 초기에 설명드렸던 모연 IC 그리고 양지 쪽 이제 서용인 JCT가 빠져나오는 양지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원삼 IC 수혜지인데 안타깝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외진이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좀 패스하고요. 그 다음 밑에 스마트 IC 고3 휴게소가 있는 스마트 IC를 유심있게 여러분들이 유심있게 보셔야 될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최대 수혜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